아니, 영어 유치원만 다니면 영어 완성 아니야? 라는 기대를 갖지만 실제로는 아니, 1년에 수천만 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수천만 원을 썼는데도 영어를 못할까봐 걱정을 한다는 말일까요? 막상 일반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봐, 초등학교 가면 영어 실력이 뚝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유치원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넌 왜 이만큼밖에 못하니?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요구하면서 비교를 더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영어 외에 다른 학습들을 추가합니다. 수학, 코딩, 논술, 과학, 미술. 그로 인해 애들은 스트레스가 배가 되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흥미는 물론 학습력이 대려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유아 저학년까지는 좀 잘해볼 수 있으나 초3부터는 비슷해지거나 돈을 그만큼 쏟았는데 그만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해 그제서야 고민이 시작되죠. 저는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30년 전쯤 수영장이 딸린 유치원을 보냈을 뿐더러 해외 유학까지 영어에만 10억 정도의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돈만 충분히 들이면 영어가 저절로 잡힐 것이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제가 막상 겪어보니 돈이 많다고 해서 영어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영어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장점은 있지만 투자만큼 확실한 성과를 장담하기엔 크나큰 고민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유치원과 해외 유학에 각각 수억, 수천만 원을 쏟고도 기대만큼 효과를 못 본 사례들을 살펴보고 비용 대비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천 방법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영유를 보내고 계신 분 혹은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왜 꼭 영어 유치원이어만 하나? 라는 질문을 던져보셔도 좋겠네요. 먼저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영어 유치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분명 영어 유치원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하루 종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몰입 환경, 또래 친구들과 영어, 놀이, 미술, 음악을 함께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 발음과 리스닝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 뒤에는 비용과 장기적 효과에 대한 고민이 따라옵니다.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쓰면서도 막상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가 영어 문해력이나 쓰기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죠. 아니, 영어 유치원만 다니면 영어 완성 아니야? 라는 기대를 갖지만 실제로는 한글 독해력이나 파닉스 독해 훈련이 병행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영어 유치원이 결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어 교육이 완성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시면 더욱 실감하실 거예요. 자, 4년간 영어 유치원에 7천만 원 이상을 쏟은 이 한 가정에서는 두 아이를 5세 시절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며 4년을 다녔습니다. 학비와 각종 행사비를 합쳐보니 7천만 원이 훌쩍 넘었다고 해요. 부모님은 발음은 좋아졌지만 초등학교 들어가서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학습지, 학원, 과외를 또 알아보게 되었고 이럴 거면 애초에 다른 방법을 더 고려해 볼 걸 그랬다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을 보내기 어려워지자 차라리 영어 유치원이라도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6세 아이가 영유에 입학한 경우입니다. 알파벳 정도는 익혔으리라 짐작했지만 실상은 전혀 기초 없이 들어가서 1년 동안 따로 집에서 보완해주지 않았었죠. 1년 뒤 아이는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못해 라며 좌절감을 호소했고 부모님은 급히 과외를 붙였지만 이미 시간이 꽤 흐른 뒤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영어 유치원 자체가 무조건 해답이 되긴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리딩, 라이팅, 파닉스, 문해력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왜 영어 유치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첫 번째, 커리큘럼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주로 스피킹과 리스닝에 집중합니다. 짧은 시간에 발음을 좋아지게 만들고 생활 표현에 익숙해지게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그런데 파닉스, 어휘, 문법, 독해 같은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영어로 놀이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읽기와 쓰기 능력이 따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니즈를 반영하여 최근 어떤 곳에서는 스피킹과 리스닝에 집중하지 않고 단어 외우기, 학습 풀기, 특히 요즘은 미디어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기대와 다른 곳이 많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한국어, 즉 모국어 근육이 부족하죠. 어린 시절 영어 몰입을 하다 보면 의외로 한국어 독해력이나 사고력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국어 성적이 하락하고 결국 영문 독해도 함께 약해집니다. 언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모국어 사고력이 튼튼해야 외국어에서도 장기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비용 대비 만족도입니다.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학비를 감수해도 초등학교, 중, 고학년 때 다시 학원 과외를 붙이면 이중 투자가 됩니다. 차라리 집에서 기초 파닉스와 문해력을 잡아줬더라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뒤늦게 찾아온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한국에서 영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영어를 쓰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수능 입시용이냐 아니면 실생활, 이민, 유학용이냐. 만약 유학이나 이민 계획이 없다면 영어 유치원 투기 몰입식 환경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 회화를 조금 잘하면 좋겠다는 그 기대의 수준이라면 높은 비용 대비 실질 사용 기회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한국어로 개념을 먼저 잡고 영어로 확장하는 식의 균형 잡힌 공부가 더 효율적일 때도 많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해외파라고 하면 처음부터 영어가 완벽했을 것 같다는 오해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위스콘신주 머시필드의 고등학교를 다녔던 제 첫 6개월은 하루하루가 악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학습지, 개인 과외, 비엔땡 영어를 통해 모의고사 영어 2등급 정도가 나오니 해외 가도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막상 미국 고등학교 숙제를 해보니 매일 사전과 씨름을 해야 했고 잦은 코피와 심장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시골의 사립학교라 친구들이 모두 나이스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저를 정성껏 도와주고 선생님들도 제 시험, 제 과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겨우 C나 D를 B로 끌어올리며 버티셨죠. 6개월이 지나서야 수업이 어느 정도 귀에 들어오고 짧은 프리토킹이 가능해졌는데 그때까지 안 울던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바이올로지 과목에서 미토콘드리아나 단백질, 에너지 변환을 영어로 익히려고 하니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지금처럼 챗GPT가 있었다면 한국어로 먼저 개념을 깨달은 후에 영어 용어를 외우면서 수업을 익혔을 텐데 그때는 무작정 단어를 외우는 식으로 돌파했죠. 이 경험으로 인해 제가 돈을 들여 해외에 간다고 영어가 자동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해줬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스승과의 만남, 운, 노력,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 모두 갖춰져야 겨우 정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반론도 존재합니다. 어릴 때 영어에 완전히 몰입시키면 발음과 말하기는 훨씬 빨리 늘어난다라는 주장이죠.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아이들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몰입식 교육이 리딩과 라이팅 그리고 국어 사고력까지 책임져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더라도 집에서 한글 책을 읽거나 파닉스 복습 등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 쪽에서도 2배,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어 유치원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여기 5가지 방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하시면 좋겠죠? 첫 번째, 부모가 직접 영어 대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이라도 영어로만 말하기 규칙을 정해보세요. 오늘 밥 뭐 먹을까? 같은 간단한 표현부터 시작하고 점차 표현을 늘려가면 됩니다. 장점으로는 비용이 전혀 없고 발음 교정, 생활 속 익힘 정도가 되겠죠. 단점이라면 역시 부모님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리스닝, 인풋입니다. 디즈니나 영어 만화 등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인들을 대상으로 쉐도잉 방법을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쉐도잉의 장점인 영상미와 문학미를 즐기면서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다는 뛰어난 장점이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듣기 실력이 빠르게 늘어나죠. 이 말이 무슨 뜻 같아 등 질문을 던져보세요. 무작정 틀어주기보다는 중간중간 영상에 관한 스몰 토크를 함으로써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쌓아올린 학습 습관과 그로 인해 쌓여진 작은 성공은 아이의 영어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 학습 자세, 스스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추리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은 어릴 때부터 무조건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파닉스부터 시작해 체계적으로 읽기, 쓰기 습관을 만드는 것인데요.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함으로써 1년 뒤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끌어내죠. 칭찬 스티커나 작지만 확실한 보상으로 동기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학습지와 칭찬 시너지를 더해 훗날 자습하는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영어 유치원과 한국어 근육을 키워주는 학습을 병행하는 것인데요. 영어 유치원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한글 독서, 파닉스 복습, 간단한 쓰기를 통해 문해력을 보강해줘야 높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의 장점을 살리려면 2배 노력이 필수라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학원인데요. 학원 또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가정학습 시너지가 있어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학원의 전문가를 통해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기초가 잡혀 있다는 점은 전문가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매로 부모님의 판단으로 기초의 기준을 잡으면은 정말 큰일 나죠. 수준에 맞는 반을 선택해야 하며 집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 연습을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어 유치원과 해외 유학, 그리고 아이 영어 교육의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아이 영어를 가꿔가야 하나 하고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더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명확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학습지인데요. 학습지 중에서도 스마트 학습 1위를 하고 있는 구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치동에서는 서울대 가는 비법 중 하나를 구몬을 통해 기초를 튼튼히 했다는 점을 언급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니 더더욱 영어와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구몬 선생님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고, 왜 구체적으로 구몬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학창 시절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위스콘신주 마시필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스테븐스 포인트 주립대로 진학을 했죠. 그러다 한국에 돌아와서 병학의 의무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워싱턴주의 워싱턴 주립대를 편입을 했습니다. 학업과 진로를 고민하던 시절이라 방황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가 큰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단위의 피해가 생겨서 저 역시 이 문제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족에게도 큰 타격이 왔었고 저도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합류해 뒷수습을 돕는 동안 틈틈이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사교육계에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됐죠.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왔으니 영어는 확실히 잘 가르치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저 자신이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인생은 예측하기 어렵죠. 어느새 저는 3남매를 둔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영어 교육은 뭘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죠. 미국 유학 시절의 경험과 한국 사교육계의 영어를 가르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었지만 정작 우리 집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에는 어딘가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영어 발음이나 문법뿐만 아니라 꾸준하고 단계적인 학습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내린 결론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몸소 배워보자였습니다. 영어 선생님으로서 활동해온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노하우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구몬학습지였습니다. 구몬은 매일 10분에서 20분씩 단계별 학습을 반복하여 스스로 익히게 한다는 철학이 있어요. 아이들의 학습 습관을 길러주고 문해력과 파닉스를 단계적으로 쌓아가기에 매우 효과적이죠. 저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했고 직접 활용해보며 부모님들에게 더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구몬 선생님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아이들의 학습지를 검토하고 수준을 끌어올리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쌓는 힘이 정말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구나. 그 전에는 제가 영어 과외를 할 땐 주 2에서 3회 한두 시간씩 몰아서 가르치다 보니 매일 학습에 엄청난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웠었거든요.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다른 학습지도 많은데 왜 구몬이냐? 왜 구몬이었냐면요. 첫 번째, 매일 10분에서 20분씩 하는 이 작은 습관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귀찮다고 투덜대도 하루에 딱 10분에서 20분씩 매일 학습지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 학습이 습관화가 됩니다. 영어 공부는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몸에 밴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단계별로 파닉스부터 체계적으로 익히는 것이죠. 구몬 영어는 알파벳을 전혀 모르는 아이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교재가 단계적으로 잘 나뉘어져 있습니다. 파닉스 규칙,
간단한 리딩, 나중에는 어느 정도 문장 쓰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파닉스 A 단계를 충분히 익히면 어느 순간 cat, bat, mat 같은 단어를 스스로 읽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성취감이 올라가면서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해내는 힘을 길러줍니다. 구몬의 핵심 철학 중 하나가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나치게 많은 설명을 하기보단 아이가 교재를 스스로 훑어보고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도움을 주고 다음 주 방문 때 피드백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학습지를 몇 달만 성실히 해도 이 정도는 나 혼자서 풀 수 있겠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쌓이게 되죠. 네 번째는 부담스럽지 않은 투자입니다. 물론 학습지 비용도 부담 없는 수준은 아니지만 타 학습지, 영어 유치원에 비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 학습지는 엄청난 위약금까지 있으니 하다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서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행하게 되죠. 하지만 구몬은 위약금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랍니다. 해지하더라도 첫 할인받았던 금액 정도를 위약금으로 내는 정도로 타 학습지에 비해서는 가볍죠. 우리는 아직 영역까지는 고민스럽다, 집에서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구몬은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선생님들이 매주 방문하죠. 구몬은 여전히 선생님들이 방문하는 시스템을 지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다, 태블릿이다 뭐다 하면서 내세웠던 타 학습지 회사의 기기들을 살펴보면 전부 흥미 위주의 학습입니다. 게다가 태블릿 자체 프로그램 이식형이라 해당 브랜드의 앱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학습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유아들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만 추후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마친 상태라 학습에 대한 흥미가 훅 떨어집니다. 이런 점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태블릿으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이죠. 반면에 구몬은 매일 분량을 주고 그 분량만 풀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용할 땐 뭐가 이렇게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몬은 단순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습지가 아닌 고등학교까지 생각한 시스템이기에 이러한 점을 고려했고, 학습 태도와 습관까지 생각했기에 더더욱 영어 유치원 외 타 학습까지 고려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지, 스마트 학습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명확한 구몬과 미국 경험, 한국 사교육 노하우, 그리고 3남매 아빠의 시작을 가진 찬일쌤을 만나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답니다. 찬일쌤은 미국 현지 경험이 있죠. 위스콘신, 워싱턴 주립대 시절을 통해 현지 영어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발음이나 생활 표현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팁을 줄 수 있죠. 두 번째, 찬일쌤은 한국 사교육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사 때 생긴 사기 사건으로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영어 과외를 하며 빠르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여러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시험 대비 영어와 실전 회화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는지를 고민해봤고, 그 결과물이 지금의 수업법에 녹아 있습니다. 찬일쌤은 3남매를 키우는 아빠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단순히 발음만 좋으면 뭐해, 한국 책 읽기나 논리력을 안 키워주면 결국 나중에 힘들다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 교육, 시험 대비와 실용성 사이에서 현실적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몬 선생님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지 시스템을 몸소 경험하고 수많은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매일 반복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는지 실감했습니다. 단순 과외 강사에 그치지 않고 아이의 전반적 습관 형성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학습지를 알려주는 것은 영어 유치원과 너무 반대급부 아닌가요? 저 찬일쌤이 다시 한번 왜 학습지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영어 유치원 혹은 과외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 영어 유치원의 몰입 환경은 좋지만 비용이 너무 크고 집에서 한글과 기초 리딩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있죠. 개인 과외는 선생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주 몇 회 수업을 몰아서 하면 아이의 학습 습관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습관이 잡힌 상태에서 개인 과외를 만난다면 시너지가 좁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과 돈 낭비입니다. 과외 선생님이 아이의 학습 태도까지 잡아줄 의무나 시간은 없을 테니까요. 학습지는 매일 짧은 시간을 반복함으로써 아이가 영어를 하루 일정 루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큰 포인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문장 구조를 접하는 방식으로 인해 문해력이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는 한글 독서와 함께 진행할 수 있죠. 학습지는 보통 아이가 매일 푸는 방식이니 같은 루틴으로 한글 독서도 병행하기 쉽습니다. 영어 학습지 10분과 한글책 10분 하는 식으로요.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서 오늘은 어떤 단계를 풀었니?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뭐였니?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가 균형을 이룹니다. 세 번째는 부담스럽지 않은 형태로 시작이 가능하죠. 시작할 때 큰 투자금을 들이지 않고 아이 수준에 맞춰 교재 단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알파벳을 전혀 모르는데 하시는 분도 차근차근 A단계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고, 이미 파닉스를 어느 정도 하는 아이는 B나 C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구몬 선생님이 된 과정과 왜 학습지 방식이 영어 유치원이나 비싼 과외에 비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꾸준히 적용하는 겁니다. 영어 유치원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학습지 또한 만능은 아니지만 매일 반복 학습으로 아이가 영어를 꾸준히 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제가 3남매 아빠로서, 그리고 과거 해외 유학 경험자로서, 또 현재 구몬 선생님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모든 노하우를 이 채널 찬일쌤의 영어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영어 유치원, 학원, 학습지, 그리고 한글 교육까지 여러 관점을 다루며 아이들의 영어 공부를 지원하는 다양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관심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을 통해 함께 성장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 역시 중간에 아버지 회사 문제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미국, 한국을 오가며 진로를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인 경험과 시행착오 덕분에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영어 교육을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구몬을 비롯해 아이들이 영어를 즐겁고 효율적으로 익히는 여러 방법을 이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영어를 부담이 아닌 일상의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영어 유치원, 몰입식 환경으로 발음, 말하기에 유리하지만 리딩, 라이팅, 한글 근육을 병행하지 않으면 장기적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해외 유학도 마찬가지.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본인 목표와 노력 없인 쉽게 무너질 수 있죠. 세 번째, 한국에서 영어를 제대로 잡으려면 수능과 실생활 중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부모가 함께 매일 조금씩 대화하거나 영어 리스닝, 인풋, 학습지, 영어 유치원, 한국어 병행, 학원 등 여러 방안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구몬과 같은 학습지 시스템은 특히 파닉스, 문해력, 습관 형성에 강점이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이나 다른 과외보다 부담은 적으면서도 꾸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돈만이 정답은 아니며 아이에게 맞는 균형 잡힌 학습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가 10억 가까운 비용을 들이면서 해외 생활을 거쳤고 4개국계에서 활동을 하며, 그리고 이제는 3남매 아빠이자 구몬교사로서 일하면서 절감하게 된 사실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우리 집 상황은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구체적인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찬일쌤의 영어 채널에서 영어 유치원, 학습지, 학원, 그리고 한글 독서까지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계속해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피드백이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들과 행복한 영어 공부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